네, 오늘은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분석하는 텍스트 토큰화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컴퓨터인공지능학부의 송현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텍스트 이해하고 분석에 필요한 텍스트 토큰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이후에 토큰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큰화의 종류, 공백 토큰, 단어 토큰화, 문자 토큰화, 서브 토큰화에 대해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챗GPT에서 어떻게 토큰화가 수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토큰화를 배우기 전에 먼저 토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눈 최소의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 단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용하는 언어 처리 방식이나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향후 살펴보겠지만 이 토큰 최소 단위는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단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브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토큰화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문장이나 문서 또는 이 문서들의 집합인 말뭉치에서 토큰으로 이제 우리가 자르는 작업을 되겠습니다. 밑에 이런 텍스트 토큰화에 대한 예제가 있는데요. 다음 같이 National Program of Excellence in Software Develops Open Online Content라고 하는 영어 문장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다음 같이 단어 단위, 즉 띄어쓰기 단위로 토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큰을 수행하게 되면 다음 같이 National Program of Excellence 인 등등등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토큰화를 수행할 수 있고 각각이 우리가 토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토큰화를 하는 이제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토큰화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텍스트라고 하는 주어진 문장이든 또는 코퍼스든 이러한 것을 이해하거나 분석하기 위한 모든 단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토크나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단위들로 분리하고 우리가 분석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요. 또 추가적으로 사실 컴퓨터는 텍스트를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숫자 형태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토큰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문장이나 문서라고 하는 것이 토큰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각각의 토큰에 대해 우리가 이제 숫자, 즉 ID 순서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앞서 살펴본 이제 문장 중 일부를 R을 두 번째와 같이 토큰화를 수행을 한다고 하면 네, 우리가 이 토큰들에 대해서 각각의 숫자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테이블과 같이 of라고 하는 곳에 1, and라고 하는 곳에 2,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곳에 3이라고 해서 쭉 우리가 이러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사전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음 같이 뭐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주어지면 토큰이 주어지면 3, 오브 1, 뭐 등등등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 매핑할 수 있고 이렇게 매핑된 숫자를 우리가 컴퓨터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텍스트를 우리 토큰화를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공백 토큰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문장들을 단순히 공백을 기준으로 나누는 토큰화를 공백 토큰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장이 다음과 같이 I like apples and bananas 라고 하는 문장이 주어진다면 이 공백 단위로 우리가 토큰을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는 I like apples and bananas 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총 5개의 토큰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백 토큰화는 뭐 특별한 규칙을 뭐 적용할 필요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툴, 즉 내추럴 랭귀지
툴킷이라고 하는 NLTK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툴킷이 있습니다. 그 툴킷에서 우리가 화이트 스페이스 토크나이저, 즉 공복 토크나이저를 불러와서 수행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문장이 주어질 때 우리가 다음 같이 이제 토크나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코드는 파이썬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공백 토큰화의 단점들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백 기준으로 나누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앞서 이제 본 예제와 같이 구두점이 단어에 붙어서 존재하는 경우에 이 구두점 또한 하나의 토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즉, 마지막 문장, 이전 문장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questions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마침표가 붙어 있는데 이 마침표를 분리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하나의 토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축약형을 올바르게 분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don't라고 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do not이라고 하는 거에 축약이 된 표현인데 띄어스 공백 단위로 토큰화를 수행하게 된다면 그냥 하나의 토큰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띄어쓰기 오류에 취약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한국어 문장, 철수는 책을 샀다 라고 하는 문장이 주어진다면 이런 이제 한국어에서는 특수 SNS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 토크나이저는 이 주어진 문장을 그냥 하나의 토큰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분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일단 그래서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토크나는 단어 토크나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어 토크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백 토크나와 비슷하게 우리가 띄어쓰기 단위로 토크나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구두점을 처리를 하고요. 뭐, 예를 들어, 마침표라든지 느낌표라든지 물음표를 따로 떼어내서 처리를 하고, 추가형 같은 경우도 don't를 두 낫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구두점과 추가격을 처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규칙 기반 방법으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우리 이런 문장들이 주어지게 되면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여섯 개, 일곱 개의 토큰으로 구분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화이트 스페이스 토큰화로 하게 되면 총 다섯 개로 분리되던 것을 우리가 워드 토큰화를 수행하게 되면 총 일곱 개의 토큰으로 구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NLTK의 워드 토크나이저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고요. 자세한 규칙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규칙 기반 토크나 즉 NLTK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하는 정규 표현식으로 이제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주어진 문장이 USA 뭐 포스트 그다음에 달러 12.40이라고 하는 점점점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들이 주어지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구두점으로 우리가 구분하게 되면 U.S.A. 이렇게 구분되면 안 되고 이거는 또다시 USA로 구분이 되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12.4달러라고 40달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똑같이 이게 12.40달러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구두점으로 자르게 되면 이제 12.40로 이렇게 자르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규칙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서 보면 축약형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규칙, 그 다음에 우리가 퍼센테이지라든지 이제 우리가 환율과 같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규칙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특별한 토큰, 뭐 우리가 대괄호라든지 열고 닫고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규칙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 이제 위에 주어진 문장, 즉 텍스트를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토큰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포스터 프린터와 같은 이런 것들도 이제 처리가 이제 다 하나의 단어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영어와 달리 그러면 앞서 봤던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토크나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는 띄어쓰기 기반의 토크나가 적절치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교차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교차어라고 하는 것은 어근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는 부분에 우리가 접사라고 하는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부분이 규칙적으로 결합하여 문법적 의미를 표현하는 언어를 교차어라고 하고 한국어가 대표적으로 교차어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다음 문장을 이제 띄어쓰기 단위. 한국에서는 띄어쓰기 단위를 어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절 단위로 우리가 토크나를 수행한다고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철수가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주어지면 이것을 어절 단위로 토크나를 수행하게 되면 철수가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 세 개의 토큰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을 철수는 무슨 책 샀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철수는 무슨 책 샀어?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토크나가 되는데요. 앞서 보다시피 이 같은 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조사가 붙어서 지금은 철수가라고 하는 하나의 토큰, 그 다음에 밑에는 철수는이라고 하는 또 다른 토큰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후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분석을 함에 있어서 복잡성이 증가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철수로 하나의 토큰으로 우리가 분리가 된다면 앞서 봤듯이 복잡성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지금 단순히 어절 단위로 토큰화를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책을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책이랑 책을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토큰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의 복잡성이 여전히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토큰화를 하기 위해 보통 형태소 단위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형태소, 몰핌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의 자체로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가 되게 됩니다. 아마,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요. 이 형태소는 크게 두 가지 형태소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자립 형태소라고 하여 접사, 어미, 조사와 상관없이 자립하여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소, 스스로 단어로 쓸 수 있는 형태소를 보통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 의존 형태소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형태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어에서는 형태소 단위로 토큰화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이제 우리 두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토큰화를 수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토큰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책을 읽었다라고 하면 철수라는 자립 형태소, 가 의존 형태소, 책 자립 형태소, 을 이제 우리가 의존 형태소 등등등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토크나가 수행이 되고요. 아래 문장도 마찬가지로 철수는 무슨 책 이거 샀어 라고 이 결과는 형태소 분석기마다 좀 다를 수 있는 점을 이제 참고하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두 문장이 같은 철수라고 하는 토큰으로 우리가 토크나가 됐고 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토크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국어는 새로운 우리가 명사를 만듦에 있어서 우리가 복합명사, 즉 복합명사들이 주로 많은데요. 이 복합명사들 또한 어느 정도 토크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합명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위 명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명사 역할을 하는 단어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자율주행차 가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복합 명사이고요. 이런 형태소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면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토큰화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외에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토큰화들이 있는데요. 또 대표적으로 살펴볼 것은 문자 토큰화입니다. 이제 문자 토큰화는 텍스트를 글자 또는 문자 단위로 이제 우리가 자르는 토큰화인데요.
앞서 살펴본 단어나 형태소 같은 더 큰 단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입력 문자열을 하나하나의 글자로 분리하는 네, 토크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단어 apples라고 하는 게 주어지면 APPLES라와 같은 단어 이제 우리가 문자들로 우리가 토큰화를 수행하는 것을 문자 토큰화이고요. 각각의 하나하나가 토큰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문자 토크단은 앞서 살펴본 영어와 한국어, 즉 언어의 약간 이제 일부 독립적이고요. 즉 영어에 특화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도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이제 문자 토크는 신조어 및 오타 등의 일부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앞에 살펴본 워드 토크나나 네, 형태소 토큰화에 대비해서 토큰들의 길이가 길어지는 단점들이 존재하고요. 더 나아가서 의미 단위가 상실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HAPPY라고 한 토큰들이 주어지면 이 토큰들로부터 해피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게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토큰화들이 많이 제한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많은 언어 모델들이든 또는 이런 언어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히 지금 이제 우리가 초거대 언어 모델, 거대 언어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브워드 토큰화를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워드 토큰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 먼저 살펴보기 전에 서브워드라고 하는 정의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서브워드란 단어와 문자 사이에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드들 사이에 있어서 서브워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러한 서브워드 토큰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앞서 띄어쓰기 계열, 특히 뭐 화이트 스페이스든 워드 토크나이즈든 띄어쓰기 기반의 토크나의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즉, 앞서 우리가 이런 토큰들에 대해서 아이디들을 다 부여를 하고 각각의 이 아이디에 대해서 이제 컴퓨터가 활용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러한 토큰 사전은 엄청나게 많은 말뭉치로부터 우리가 구축을 하게 됩니다. of 1 and 2 뭐 쭉 해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이제 토큰 사전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전들이 이제 우리가 말뭉치에서 띄어쓰기 단위로 하게 되면 신조어라든지 그다음에 네, 복잡한 단어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아이디를 매핑을 해주기 때문에 엄청 이 큰 사전들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이제 비효율적으로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저는 한 10만 개의 단어만 쓰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어휘 사전 즉 토큰 사전에 없는 단어들 이를 우리가 보통 OOV 그다음에 즉 out of vocabulary라고 하는데 out of vocabulary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unhappiness라든지 우리가 이미 사전에 나왔는데 별로 자주 안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이제 사전에 등록을 안 하면 이 사전에는 이러한 토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전 아이디를 매핑을 못 해주게 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전을 구축할 때는 없었던 단어들, 예를 들어 최근에 나오는 뭐 갬성 굿즈라든지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사전을 만들 때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언론 워드라고 우리가 취급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을 키우게 되면 사전이 크기가 너무 커져서 비효율적이고 반면에 사전 크기를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줄여서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면 다음과 같은 어휘 사전에 없는 토큰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OOV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자 단위로 토큰화하게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A, B, C, D부터 시작해서 뭐 숫자, 그다음에 일부 문자들만 추가하게 되면 아니, 토큰 사전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보다시피 이제 모든 단어를 글자 단위로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즉 토큰 단위, 의미 단위가 너무 이제 잘라지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unhappiness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엄청 길게 우리가 잘게
잘라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너무 잘게 자르게 되면 문맥 이해하는데 불리하고 토큰들의 길이가 지나치게 이제 길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브워드 토큰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빈번히 쓰이는 단어, 즉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저런 토큰 사전을 만들 때 자주 나타난 단어들은 그냥 그대로 하나의 토큰으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북이라든지 컴퓨터와 같은 단어들은 주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토큰들은 그냥 하나로 간주하자. 반면에 희귀하거나 복합 단어들은 작은 단위, 즉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브워드들로 분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anyhow라고 하는 것은 이 anyhow가 합쳐졌다. 그다음에 autonomous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하고 nomous라고 어떤 이러한 서브워드들로 우리가 분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앞서 살펴본 토큰 사전 즉들의 크기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너무 잘게 자르지도 않게 되는 이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즉 효율성과 일반성을 두루 이제 고루 이제 네. 이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서브워드 토큰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BP라고 해서 바이트 페어 인코딩, 워드 피스, 그다음 센텐스 피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BP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BP라고 하는 것은 원래 텍스트 토큰화에 쓴 것은 아니고 데이터 압축 기법에서 쓰였던 방법인데요. 이를 텍스트 토큰화에 응용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전을 만드는데 기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를 처음에 문자 단위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 단위로 분해한 후 자주 등장하는 문자쌍을 하나의 단위로 병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서브워드 단위 사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동작 과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텍스트를 문자 단위로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lower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L, O, W, E, R 각각의 문자 단위로 분해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주어진 이제 우리 코퍼스로부터 빈번하게 등장하는 쌍들을 병합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LO, 그 다음에 ER이 자주 쓰이더라. 그 다음에 이러한 병합, 그 다음에 그러면 LO를 하나로 우리가 이제 뭉치고 ER을 하나의 우리가 단위로 구분하겠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이번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쌍을 계속 빈번하게 우리가 빈번하게 병합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러한 서브워드들을 만들게 되고 결국에는 긴 서브워드 단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앞서 봤듯이 빈번하게 등장하면 북과 같은 것들이라든지 컴퓨터라고 하는 단어들은 빈번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단어가 될 것이고요. 아까 오토노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토라고 하는 단어는 빈번하게 나타나겠지만 이 전체가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빈번하게 나오는 서브워드들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네, 이래서 이러한 이제 BP를 요즘에 많은 모델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있는 우리가 챗GPT, 뭐 GPT-5, 이제 4 이상의 5라고 하는 것은 바이트 레벨 BP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금 챗GPT에서는 BP를 쓰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앞에 이제 바이트 레벨이라고 하는 게 붙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텍스트 이제 바이트 레벨 BP라고 하는 것은 모든 텍스트들을 바이트 단위로 분해를 하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자세한 내용은 뭐 유니코드 또는 네, 이게 코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즉 한글은 뭐 예를 들어 유니코드 UTF-8인 기준으로는 3바이트 원래 유니코드 단위로는 2바이트로 표현이 되지만 우리가 인코딩을 할때 네, 우리가 이제 이제 3바이트로 인코딩이 되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로 인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트 단위로 분해한 다음에 자주 등장하는 바이트 쌍을 병합하고 이들을 서브워드 단위로 만들어서 토큰화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과 같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총 우리가
253개의 토큰, 이제 캐릭터는 252개의 토큰이고, 뭐 이러한 문장들이 주어지면 이거를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토큰화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글 문장들이 주어지면, 한글 문장이랑 문서가 주어지면 다음과 같이 아래와 같은 토큰으로 우리가 구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라든지 그다음 사업, SW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고 교육 같은 것들도 하나로 묶여지는 것들입니다. 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구분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로써 텍스트 토큰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